식사 후마다 몸이 무거워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여러분도 분명 겪어보셨을 겁니다. 혈당 측정기 숫자가 200을 넘나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기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6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혈당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실 텐데 놀랍게도 해답은 우리 식탁 위에 늘 있어 왔습니다. 2주 전 응급실에 실려온 78세 할아버지 한 분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혈당은 무려 450이었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채소만 제대로 알고 드셨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한의사 이상근입니다. 올해로 77세가 된 제가 지금까지 직접 치료한 당뇨 환자만 해도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약에만 의존하다가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봐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약국이 아니라 부엌에 있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식사 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하는 현상인데 이게 바로 당뇨를 부르는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어서 더욱 위험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채소만 제대로 아신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허튼 소리가 아니라 최신 연구로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의심하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경험한 수천 건의 사례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흔한 채소인데 이것에 숨겨진 비밀을 아는 사람은 10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채소는 외국에서는 슈퍼푸드라고 부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쓰다고 기피하는 바로 그 채소입니다. 세 번째는 고깃집에서 쌈채소로만 여겨지는 평범한 잎사귀인데 실제로는 당근보다 베타카로틴이 1.5배나 높습니다. 네 번째 채소의 새싹에는 본체보다 항산화 성분이 20배나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셨나요? 마지막 5번째는 채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당 흡수 자체를 막아주는 놀라운 식재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혈당 때문에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임상 경험으로 검증된 진짜 혈당 잡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깊은 건강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밥부터 먼저 드시고 나서 반찬을 드시는 그 순서 말입니다. 이런 식사 방법이야말로 혈당을 하늘 높이 치솟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순서가 바로 당뇨와 정상인을 가르는 생사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70%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신 후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혈당 폭탄을 막는 골든 타임 순서입니다. 위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먼저 위벽을 감싸면서 마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 속도를 더욱 늦춰주죠. 마지막에 들어온 밥의 당분은 이미 만들어진 방어막 때문에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런 원리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 상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간단한 원리조차 모르고 계시죠.
특히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달콤한 빵이나 죽을 드시면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당분을 갈구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아침 식사는 이렇습니다. 먼저 오이나 토마토 같은 생채소를 한 접시 드시고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드신 후 마지막에 현미밥 반 공기를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오전 내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식후 10분 운동의 비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식사 후 10분씩 3번 걷는 게 혈당 관리에 12%더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점이 바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볍게 걸어주기만 해도 올라간 혈당이 근육으로 쭉쭉 빨려 들어갑니다. 계단 오르기나 제자리 걸음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앉아있지 말고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식사 순서와 식후 운동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핵심인 5가지 혈당 잡는 채소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 잡는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무시당하는 이 초록 잎사귀가 실제로는 당뇨 환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 한 줌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루 필요량의 30%가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있어도 혈당을 제대로 낮출 수 없게 됩니다. 시금치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수용성 섬유질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위 속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위 속에 천연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셈이죠. 또한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당뇨 합병증 중 가장 무서운 눈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당뇨로 인한 실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수산이라는 성분이 줄어들어 칼슘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몇 방울만 넣고 무쳐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3배까지 높아집니다. 아침에 계란말이 속에 넣어 드시거나 점심에 된장국에 넣어 드시거나 저녁에 나물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시금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채소는 많은 분들이 쓰다고 기피하는 케일입니다. 케일이야말로 진짜 항산화의 왕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케일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직접 보호해 줍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 같은 곳인데 고혈당에 계속 노출되면 망가져 버립니다. 케일의 설포라판은 이 소중한 공장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케일에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케일의 쓴맛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께는 특별한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기름에 마늘과 함께 살짝 볶아주시면 쓴맛이 많이 사라집니다. 또는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케일을 생으로 드실 때는 잘게 썰어서 5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설포라판의 활성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 작은 팁 하나로 케일의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소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하실 깻잎입니다. 고깃집에서 쌈채소로만 여겨지는 이 평범한 잎사귀가 실제로는 당근보다 베타카로틴이 1.5배나 높습니다. 깻잎 하나에 숨겨진 비밀을 알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100g당 마그네슘 함량이 호두보다도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는 핵심 미네랄인데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깻잎에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오메가3는 생선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깻잎이 바로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이 오메가3가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당뇨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깻잎의 진짜 보물은 페릴라케톤과 페릴알데하이드라는 정유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깻잎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주는 셈입니다. 깻잎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아찌로 만들어두면 일주일 내내 반찬 걱정이 없습니다. 깻잎 20장에 간장 3숟가락, 식초 2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을 넣고 하룻밤 재워두면 완성입니다. 생으로 쌈을 싸 드실 때는 고기의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깻잎국이나 깻잎찌개로 끓여 드셔도 향긋한 맛이 일품입니다. 하루에 깻잎 2에서 3장이면 충분합니다. 혈당 지수라는 개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지수 55 이하인 음식들이 당뇨 환자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아보카도의 혈당 지수는 27, 체리는 22로 매우 낮습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 예방에도 좋습니다. 체리는 당도는 높지만 혈당 지수가 낮은 신기한 과일입니다. 칼슘이 풍부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무트라는 고대 밀의 혈당 지수는 40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 마그네슘, 아연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저혈당 지수 음식들을 평소 식단에 포함시키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중요한 건 혈당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당부화 지수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당부화 지수는 혈당 지수의 실제 섭취량을 곱한 값인데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아도 많이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양 조절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혈당 관리가 됩니다. 네 번째 채소는 브로콜리와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본체보다 20배나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분들께는 실제 연구 결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을 4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감수성이 평균 17%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특히 췌장 베타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데 설포라판이 이 소중한 세포들을 보호해 줍니다. 베타세포가 건강해야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 칼륨도 풍부합니다. 혈압 조절, 면역력 향상, 피로 회복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당뇨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함께 앓고 계신 분들에게 이상적인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싹은 가급적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비빔밥에 올려 드시면 됩니다. 레몬즙, 올리브오일, 발사믹 식초를 곁들이면 흡수율과 풍미가 함께 올라갑니다. 브로콜리 본체를 드실 때는 살짝 데친 후 바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히는 방식이 영양소 손실을 줄입니다. 브로콜리를 자른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조리하면 설포라판 생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팁들이 브로콜리의 효과를 배가시켜 줍니다. 당뇨 전 단계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완전한 당뇨가 된 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체중을 5에서 7%만 감량해도 당뇨병 진행을 58%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핀란드에서 시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입증된 결과입니다.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신체 활동과 전체 섭취 열량의 25% 이하로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하기보다는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강도로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채소들이 바로 그런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채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당 흡수 자체를 막아주는 놀라운 식재료입니다. 표고버섯 속에 들어있는 다당체가 소장에서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핵심 정보를 놓치면 평생 혈당 관리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고버섯의 다당체는 단순히 당 흡수를 늦추는 것을 넘어 췌장 베타 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혈당 상승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췌장이 다시 재기능을 하도록 깨워주는 수준의 기능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82세 이순자 할머니는 식후 혈당이 항상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당뇨약을 2종류나 복용하고 계셨지만 식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의 권유로 표고버섯을 매일 반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워서 소금에 찍어 드시는 정도였습니다. 점차 표고버섯 볶음, 표고버섯국, 표고버섯 탕수까지 메뉴를 늘려갔습니다. 하루에 표고버섯 2에서 3개씩 꾸준히 드신 지 2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대에서 140대 후반으로 내려가더니 결국 130 초반까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혈당의 변화폭이 줄어들면서 이순자 할머니는 밥 먹고 나면 숨이 차고 답답하던 게 훨씬 편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고 약도 일종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표고버섯은 열을 가해도 영양 손실이 적은 편이라 조리 방법이 다양합니다. 구워 먹어도 좋고 전이나 찌개에 넣어도 맛이 살아납니다. 볶을 때는 기름을 살짝 사용하면 베타글루칸의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반찬으로는 들기름과 간장, 마늘,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간단한 건강 반찬이 완성됩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과 함께 고지혈증을 겪는 분들에게는 이중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식이섬유 역시 풍부해서 장 기능 개선과 변비 해소에도 좋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표고뿐 아니라 건표고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건표고는 향이 더 강하고 보관도 용이해 일상적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건표고를 사용할 때는 조리 전에 물에 오래 불려야 하며 불린 물도 버리지 않고 국물 재료로 쓰면 영양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단순한 반찬 그 이상입니다. 혈당의 흡수를 차단하고 췌장을 자극하며 포만감과 콜레스테롤까지 함께 잡아주는 종합 건강 식재료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채소들의 숨겨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바나바잎 추출물의 코로솔산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의심하는 분들께는 최신 연구 결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코로솔산은 포도당 운반체인 GLUT사를 세포막으로 이동시켜 혈중 포도당의 세포 내 유입을 촉진하는 성분입니다. 하루 10mg 코로솔산을 섭취한 참가자들의 당 섭취 60분, 120분 후 혈당 수치가 위약군 대비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채소들이 바로 이런 작용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겁니다. 코엔자임 Q10의 효능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인체 내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에너지원을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한 효소입니다. 12주간 코엔자임 Q10을 복용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능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20세 이후부터 질병,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성인은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이 당뇨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당뇨 환자에게 권고되지 않습니다. 2022년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고혈압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 권고안에서 당뇨병 성인에게는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저혈당, 케톤 산증 등의 위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거나 인슐린 치료 중인 당뇨 환자는 간헐적 단식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이른 시간 제한 식사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후 1시 전에 하루 열량의 80%를 섭취하고 16시간 동안 먹지 않는 방식입니다. 당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혈당 수치 변화의 폭이 작아지고 혈당 수치가 이상 범위에 머무는 시간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중 감량과 무관하게 혈당과 염증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었습니다. 비타민 B12 보충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메트포르민 성분은 비타민 B12의 흡수를 저해해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 시 거대적 아구성 빈혈, 위장관 증상, 신경병증 등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롬도 조심해야 할 성분입니다. 크롬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돕는 무기질이지만 당뇨 치료제와 함께 복용할 시 혈당 강화 효과를 증폭시켜 저혈당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모르고 무작정 건강식품을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채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실전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불평하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실전 노하우야말로 40년 임상에서 얻은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비법은 채소 조합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금치와 깻잎을 함께 무쳐 드시면 마그네슘과
오메가3가 상호 보완되어 흡수율이 3배까지 높아집니다. 케일과 브로콜리를 함께 볶으면 설포라판의 활성도가 상승합니다. 표고버섯을 모든 요리의 기본 재료로 넣으면 다당체가 다른 채소들의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 비법은 24시간 혈당 안정화 스케줄입니다.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시금치 달걀말이와 표고버섯 된장국을 드시고 점심 12시에서 1시 사이에 케일 볶음과 깻잎 쌈을 드신 후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브로콜리 새싹 샐러드를 드시는 겁니다. 이 스케줄대로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 비법은 혈당 측정 타이밍입니다. 식전,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에 측정해서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30mg 이상 급상승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한 것이니 즉시 10분 걸음을 실시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9세 정명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를 7.8에서 6.2로 낮추셨습니다. 처음에는 혈당 측정이 귀찮다고 하셨지만 패턴을 파악하고 나니 어떤 음식이 본인에게 해로운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250 이상으로 치솟았을 때는 케일 주스 한 컵을 즉시 마시고 15분간 제자리 걸음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포도당 15g을 섭취하고 15분 후 재측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계절별 채소 활용법입니다. 봄에는 새싹 채소들이 가장 영양가가 높으니 브로콜리 새싹을 중심으로 드시고 여름에는 시금치와 깻잎이 풍부하니 이를 활용하며 가을과 겨울에는 표고버섯과 케일이 제철이니 이때 집중 섭취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가족 단위 실천법입니다. 혼자만 당뇨 식단을 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이 5가지 채소를 활용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성공률이 80%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비법은 외식 상황 대처법입니다. 식당에서도 이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쌈채소가 있으면 반드시 깻잎을 선택하고 나물 반찬 중에서는 시금치 무침을 우선 선택하며 국물 요리에는 표고버섯이 들어간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외식을 해도 혈당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4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뇨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생활습관병이라는 것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채소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금치 한 줌, 케일 몇 잎, 깻잎 서너 장, 브로콜리 새싹 한 줌, 표고버섯 두어 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채소들이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고 혈관을 보호하며 혈당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85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5년째 당뇨약 없이 혈당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화 혈색소가 9.2였던 분이 지금은 6.1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시금치 달걀말이, 점심 깻잎 쌈, 저녁 표고버섯 볶음을 빼먹지 않고 드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뇨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혈당이 200을 넘나들던 분들이 120대로 안정되고 합병증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분들이 다시 희망을 찾게 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이 평범한 채소들이 바로 그 기적을 만들어낼 주인공들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쌓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시금치 한 줌으로 시작해서 내일은 깻잎을 추가하고 모레는 표고버섯을 넣어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식후 피로감이 줄어들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뇨 때문에 포기했던 일상의 즐거움들을 하나씩 되찾아 가시게 될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건강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행을 가서도 혈당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과 뛰어놀 체력도 되찾으시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채소 한 잎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시금치가 있다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시고 없다면 내일 마트에 가서 구매해 오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선택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